자, 15번 문제하고 14번 문제는 세트입니다. 14번은 뭐였어요? 치환한 후에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와 안 된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난도 문항이 됩니다. 고난이도 문항. 고난이도 문항은 지금 말하는 거에서 곱셈 공식 변형이 접목된 것으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작업. 자, 플러스 1제곱은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자, 요 녀석이 t면 얘가 t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오는 게 저 지금 하고 있는 지수방정식 형태들의 공통사항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인수분해가 된다, 쉽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연결해야 되는 게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t1, t2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가 2의 알파 제곱, 하나가 2의 베타 제곱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디서 나온다? 두 근을 곱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온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세트로 풀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1 곱하기 t2가 얼마냐? 그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요. a분의 c 1입니다. 자, 그러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니까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0인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알파 구해 안 구해? 안 구해. 베타 안 구해. 이거 왜 꼽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수학에서 다음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한 그 시리즈가 뭐예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그러니까 근의 공식 인수분해 그걸 통해서 알파하고 베타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더한 게 얼마니 곱한 게 얼마니 그걸로 곱셈 공식 변형 이런 식으로 막 쭉쭉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연결고리가 지수 방정식에서 여기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두 근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근 하나 구하러 간다? 아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통째로 구하러 간다. 어디서 구한다? 두 근의 곱에서. t1, t2. 두 근의 곱에서. 그래서 지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라고 하는 파트는 바로 여기서의 확장이 제일 첫 번째 확장이에요. 자, 아까 이제 개념 익히기부터 두 번째 이 문제 풀이해봤는데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인수분해 되면 완전 쉬운 거니까 그냥 인수분해 해서 풀면 돼요. 인수분해 되면 그렇게 푸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16번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로 나오던가 아니면 서술형에서 물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미지수가 막 나오고 있어요. 자, 1, 2, 3번 형태를 그냥 보면 말 그대로 지수 방정식의 의미를 너 알고 있니? 그런 뜻인데, 자, 1번은 뭐가 같아요? 밑은 달라 보이는데 지수가 같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된다. x 더하기 2하고 3이랑 같으면, 그럼 좌우변 똑같을 거 아니야? 지수가 얼마든. 자, 그래서 밑에서 x는 1이라는 해가 나왔어요. 보이죠?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해가 지수에서도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만약에 달라도 지수끼리 어떠면 돼? 지수가 0제곱이면 밑이 달라도 좌우변이 같아지죠. 그래서 지수에서 x는 0입니다 라고 하는 해가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과 지수에 모두 문자가 있다면 밑에서 해를 한번 찾아보고 지수에서 해를 찾는다.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을 때. 자, 2번입니다.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일단 밑이 같아요. 밑이 같아요. 자, 그러니까 1번. 밑에서 나오는 해와 지수에서 나오는 해를 봐야 되는데 지수가 달라도 밑이 얼마면 돼?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좌우변이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x는 4라고 하는 해가 나오고요. 그 다음 밑이 같으니 지수끼리 같으면 역시 좌우변이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변으로 넘길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2 또는 3입니다의 지수에서 나오는 해, 그다음 밑에서 나오는 해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소린 거야. 근데 x가 3보다 크다가 조건이니까 얘네 다 안 되고 결국은 될 수 있는 해는 지금 4밖에 안 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나오면 그것을 도모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한 게 3번에 A의 fx승과 A의 gx승에 대한 것을 풀어라.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요 또는 밑이 1이에요. 1번에 대한 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문자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밑이 같으면 될 건가 지수가 같으면 될 건가 밑이 다르면 지수가 0승이면 되고 지수가 다르면 밑이 1이면 되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푸는 각종 문제집에서의 실전형은 아닙니다. 자, 17번. 다음 연립방정식의 두 근을 다음 연립방정식 근을 x는 알파, y는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아까 15번인가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있냐 아니면 알파 따로 베타 따로 구할 수 있냐 이런 뜻인데 자 지금 문제 형태는 어때 보여요? 2의 x제곱이 나오고 3의 y제곱이 나오고 있죠. 2의 x제곱과 3의 y제곱이 보여야 돼요. 자 식을 일단 변형을 해볼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y제곱은 13. 그 다음 2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3의 y제곱은 5. 자 일단 지수에 있는 더하기 1 더하기 1을 이제 해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구조로 보여야 되냐면 자 2의 x제곱을 굳이 시환하면 라지 x 3의 y제곱을 라지 y라고 바꿔보면 x 더하기 3y 2x 빼기 y 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에 나가니까 가간법 대입법을 통해서 라지 x 라지 y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형태로 지금 여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동류항 두 개에 대한 연립방정식이구나. 똑같은 동류항 그럼 얘네들을 더하기 빼기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정석대로는 쌤이 지금 치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치환을 안 해도 이게 보이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치환하지 않아도 보일까요? 지금 이 문제의 구조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전달되니? 쌤 하는 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자 이제 뭐 할까요? 위에다 2배 해줄까요? 자 그런 다음 변변 빼주면 자, 이렇게 해서 라지 y는 3이에요. 그럼 라지 y가 3이면 이항하면 라지 x는 4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라지 x는 4예요. 라지 y는 3이에요. 자 여기에서 x는 2, y는 1.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더하는 3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자, 요 형태도 그냥 x하고 y에 관한 같은 동량들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걔네들을 하나의 항으로 치환해서 풀면 되는 기본적인 지수 표현의 연립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 어려워지는데 지금 현재 할 만한 겁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지수의 실생활 예제, 지수 방정식의 실생활 예제입니다. 실생활 예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지수 실생활 예제, 그 다음 로그 실생활 예제 큰 틀로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고사 범위에서. 근데 로그의 실생활 예제는 앞에서 이제 로그 함수 거기서 봤는데 뭐 물론 뒤에 로그 함수가 아니라 앞에 상용 로그 단원에서 봤는데 상용 로그에서도 보고 뒤에서 이제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볼 겁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제 지수에서도 보고 지수 방정식에서도 보고 지수 부등식에서도 보고 할 건데 지수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이거예요. 복리법에 대한 이해.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표현이 몇 시간마다 몇 배, 뭐 할 때마다 20% 감소. 이 규칙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제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거야. 그걸 정리를 할 거야. 그게 이제 정식 이름이 복리법인데 자 이렇게 복리법이야 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정해놓고 전달을 해야 우리는 그거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복리법은 뭐냐? 일정한 규칙에 의한 변화를 모두 복리법이다라고 하는 멘트로 그냥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똑같은 시간이나 똑같은 기간이나 똑같은 시행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박테리아 뭐 이런 걸 이제 제일 많이 예를 들면 박테리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2배, 시간이 갈수록 3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 아마 2시간마다 2배였나? 이렇게 되는 문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처음에 양이 있습니다. 처음에 양. 처음에 양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시간마다 R배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한 시간마다 R배. 한 시간마다 R배. 그러면 R이 1보다 크면 늘어나는 거야. R이 1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한 시간에 2배씩 늘어나는 거지. 한 시간마다 2분의 1배씩 줄어들어요. 그럼 2분의 1. 그러면 줄어들겠지. 그걸 모두 이제 문자로 이야기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A가 있어요. 그럼 1시간 지나면 A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면 A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N시간 후 또는 X시간 후를 많이 나오는데 N시간 후, X시간이 지나면 A 곱하기 R의 X제곱 말이 X제곱 리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자, 1시간마다 나온다 그러면 아주 쉬운 겁니다. 1회마다 나온다 그러면 아주 쉬운 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양에 대한 접근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2시간마다 R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2시간마다. 자, 그러면 2시간마다 이건 1시간마다로 정리를 한 거고 2시간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2시간 지나면 R배 또 2시간이 지나면 R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2x 시간 2x시간이 지나면 x배 이렇게 됐겠지. 맞아? 근데 우리는 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x시간이 지나면 얼마가 되니 해야 되니까 x시간이 지나면 얼마가 되니 그러면 2분의 x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x시간 후를 물어보는 게 있으면 자, 그래서 여기에 2시간에 r배씩 2시간마다 r배씩 되는 애는 ar의 2분의 x 제곱 마리 리터 이런 양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를 확장해서 n시간마다 r배가 되는 애가 있대. n시간마다. 그러면 a에 이게 n시간 지나면 ar 또 n시간 지나면 ar 제곱. 자, 이렇게 해서 n시간씩 x번 지나면 ar x제곱이 되니까 n시간이 지났을 때는 n분의 x만큼 늘어요.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기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이 복리법 나온 김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마다 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1시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 1시간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한 85%, 90% 풀 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2시간마다, 3시간마다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때는. 자, 2시간마다 하면 2로 나누면 되네. 3시간마다 하면 3으로 나누면 되네.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 지금 기억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자, 요게 이제 규칙적인 변화에 대한 기본 접근식이에요. 자, 지난번 우리 로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한 정식 명칭은 우리 저 마지막 단원인 수열 단원에서 다시 나와요. 기말 단원. 기말 단원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런 형태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지금은 다른 그 수열의 용어 없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냥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배우는 순서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뒤에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게 뭔 뜻인지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는 AX제곱 마리로 증식한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좀 다르네요. 시간마다는 아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그대로 이제 해석해보면 한 마리가 X시간이 지나면 A의 X제곱 마리가 된대요. 자, 그러면 10마리를 3시간이 지나면 80마리가 되었다. 그러면 10마리가 X시간 지나면 10 곱하기 A의 X제곱 마리가 됐겠죠.
그러면 3시간 지났으니까 얘가 몇이 되는 거야? 10 곱하기 A의 3제곱마리가 된 겁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10 약분. 다음에 A 세제곱은 8. A는 얼마? 2. 자, 끝난 겁니다. 2의 X제곱마리로 변식하는 거야. 번식. 자, 그럼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10 곱하기 A의 X제곱 시간입니다. T시간으로 바꿉시다. X가 저기 나와 있으니까. 몇 시간 후입니까? 자, T시간 후라고 합시다. 그럼 T시간 후에는 A의 T시간, A의 T제곱, A의 T제곱마리로 변식했을 거고 10마리니까 10 곱하기 2의 T제곱마리로 변식했을 거다. 자, 10약분. 자, 256은 2의 몇 제곱입니까? 8제곱인가? 2의 8제곱. 그래서 8시간 후입니다. 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자, 지수표현. 1시간. X시간에 몇 마리로 바뀌어요? 이건 문제가 좀 정의해 준 식이니까 그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든 걸로 우리 확인 체크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103번, 지금 여기다 지금 안 넣어놨는데, 자, 103번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A 물질의 보충형 영양제를 복용하면, 복용 후 1시간마다 체내에 잔류하는 물질의 양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거죠. 1시간마다 어떻게 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3번이. 자, 이 영양제를 복용하고 T시간 후에 체내에 잔류하는 물질의 양은, 자, 그러면 1시간마다 2분의 1배가 되니까 T시간 후에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아까 이제 A의 2분의 1의 T제곱 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T시간 후에는. 1시간마다 2분의 1배가 되니까 T시간 후에는 그 처음의 양의 2분의 1의 T제곱이 되겠다. 즉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얘가 처음 복용한 양에, 그렇게 했더니 얘는 처음 복용한 양의 12.5%와 같대요. 그럼 12.5%가 분수로 몇입니까? 12.5%는 100분의 1000분의 125죠. 1000분의 125. 1000분의 125는 약분하면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자,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있던 양이 T시간 후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 처음에 있던 양의 12.5%가 남았어. 그러면 2분의 1의 T제곱이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해서 3시간 후군요.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식을 만들어서 이때 T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연습하는 시간 드릴게요.